모르고 나는 넘어가도 모이고 눈 감고 귀 막고 아무것도 이거 자녀용지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한성천입니다. 저는 오늘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적 사건과 더불어 7가지의 더 큰 부정선거 무효 사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이 좀 어렵더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용지 요금 부족 사건은 정확한 말로 참정권 침해 사건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확정합니다. 확정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소에 가서 투표용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정된 선거인 수만큼은 반드시 인쇄를 해둬야 됩니다. 최하 옛날에는 알파 10 또는 알파 5%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부정선거는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50% 정도 하라고 지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하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성실히 50% 인쇄를 했는 거예요. 투표율이 60% 이상 되니까 당연히 투표용지가 부족했지요. 그러기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선관위는 지금 그거에 두고 자기들은 투표율을 보고 50% 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제가 노조위원장 때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반드시 선거에서 확정 선거인 수만큼 인쇄를 해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은요 필수 예산이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거의 정당성, 정확성을 기하면서 하는 선거관리 사무예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데는 예산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 아끼려니까 투표하지 말고 구도로 해버리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부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선거 빼면 전부 다 절차를 규정해 뒀어요. 그 절차를 위반하면은 그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 왜 절차를 중시합니까? 절차를 중시하지 않으면은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이 영원히 정치를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부정선거는 명확하게 부정선거로 됐고 3.15 부정선거 때하고 같은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3.15 때는 투표용지가 많았어요. 선거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으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유출시키다가 일어난 게 3.15 부정선거예요. 그게 4.19 혁명을 뗐어요. 이번에는 뭡니까? 명확하게 적었어요. 완벽한 상동이 사건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많고 하나 적고, 사실은 제2의 4.19 혁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명확한 참정권 침해, 투표 성립 위반, 그러니까 선거 무효가 확실합니다. 예. 이거보다 더 큰 겁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는 정확성이 100%가 아닙니다. 98%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나면은 그 투표용지를 반드시 수작업 개표를 해야 돼요. 그 수작업 개표를 누락시켰어요. 참관인들이 참관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개표장에서 참관인들이 투표지를 확인하게끔 참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전혀 안 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전자개표기 사용도 위반이다. 왜냐?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고조에 의해서 사용합니다. 조문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개표에만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규정이구나 머리에 딱 잡히잖아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선거 영역을 1항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얻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얻지 않았습니다. 정당에서 협의를 안 해줘요. 왜냐? 부정선거 일어나면 그 정당에 책임져야 되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그렇게 있고, 그다음 2항에 가서는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뭡니까?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선거관리 규칙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싸그리 위반하면서 24년 동안 사용했는 거예요. 그 위반인 거예요.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변명을 됐냐? 전자개표기는 100% 정확하다. 중앙선관위가 전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세상에 과학 장비가 안 만져도 100%라는 말은 안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위반입니다. 심지어 전자개표기에 무슨 낸 와이파이 납품받을 때는 잘라가 납품받아 떼놓고 또 연결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제든지 내부 직원이 조작할 수 있고 해커가 들어와서 조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P가 공개되면 해커는 중국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조작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저는 조작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한나라당 투표지 검증에 제가 참관인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난 걸 발견했죠. 412표의 해킹 조작표가 나왔어요. 한 표로 나오면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수작업 개표. 전자개표기가 분류하고 나면은 개표 사무원이 심사 집계를 하는데, 원래는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카드 놀이 하듯이 한 장 한 장 보면서 심사를 했는데, 육안으로 손으로 만지면서 또 옆에 사람이 또 하고 또 옆에 사람이 또 하고 나중에 팀장이 딱 하면은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요. 왜냐? 중앙선관위 직원을 가지고 인간 실험을 했어요. 인간 실험 결과가 2번 내지 3번을 확인하고 팀장이 딱 확인하니까 100% 정확하더라. 그것이 나와가지고 개표관리 매뉴얼에 그걸 넣어놨어요. 지금은 빼버렸어요. 이놈들이 부정을 저질렀죠.
알았죠. 제가 노조위원장 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직원들 애미기 말고 바로 전자개표기 돌리고 말자. 저도 알면서 그리 물었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펄떡 뛰는 거예요. 안 된다. 선거법 178조에서 안 된다. 그걸 제가 명확하게 알았죠. 전자개표기는 사용을 안 해도 되지만 수자개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걸 24년 동안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 해도 무효예요. 그렇게 수자개표를 안 하니까 창간이는 어떻게 되면 투표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창간이는 어떻게 확인하라고 방송으로 멘트를 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멘트도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지금 멋대로 창간인을 방치해도 개표 관리를 했는 거예요. 창간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간인은 축구 시합 같은 경우에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을 철저히 교육훈련 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심판을 하게끔 교육훈련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선관위가 일단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정당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축이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으니까 유명무실한 창간 모든 것이 다 무효예요. 이 선거는요 국가기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도 철저하게 교육훈련을 거치가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원칙과 모든 것을 알고 들어가 창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주권이 그대로 살아가 있는 거예요. 정당 창간인 1번 개표반에 2명 가세요. 최소한도 2당이 창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멤버십이 중첩제대로 해야 완벽하거든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음 심사직계부로 가세요. 창간하세요. 다음 위원검열석으로 가세요. 창간하세요. 그 다음 공표합니다. 보세요. 공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딴 투표함을 열게 해가지고 또 시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표 창간 관리를 선관위에서 안 했습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부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효다. 그럼 지금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 수자개표 누락 위반, 개표 창간 원칙 위반 이 세 가지만 해도 완벽하게 24년 동안 선거를 무효로 관리했는 거예요. 그 선거 횟수가 요번까지 67회예요. 잠정. 67회 동안 부정 선거를 저질러 왔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모두 왔는데 이번에 국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건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뭡니까? 세금을 내면서 믿었어요. 국가기관을 믿었고 국회를 믿었고 정당을 믿었어요. 그 세 축이 배반을 했는 거예요. 국민들은 믿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야합을 해가 묻어왔다. 이 부정선거를. 네 번째가 뭐가면 여러분들 그 선거일 날 투표하러 가시면은 투표용지를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 투표용지에는 번호표가 없습니다. 번호표를 잘라가지고 주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다든가 부정선거 시비가부터가 투표용지를 확인할 적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번호가 없으니까 이 투표지가 진보인지 미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선거 무효 소송이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투표용 용지에 번호를 3개를 넣어야 돼요. 제가 노조위원한테 늘 건의를 하나는 번호지함에 넣고 하나는 투표 용지에 붙어 있고 하나는 선거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시비가부터가 시끄러우면 선거인이 선관위 가가지고 열람 시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번을 찍었는데 한번 보자. 그럼 만약 2번이 찍히고 있으면 뭡니까? 이 투표용지를 바꿔치겠다고 되기 때문에 견제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곳만 넣은 거예요. 우측 하단에 한 곳만 넣으니까 그걸 때가 번호지함에 넣으니까 번호가 없으니까 뭡니까? 선관위가 모른 척하고 창고를 허술하게 해놓으면 뭡니까? 뜯고 들어와가지고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독일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군데 번호를 넣는 거예요. 역시 독일은 우리보다 빨리 경험을 했구나.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코드를 넣는데 바코드에는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표에 가면은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거 똑같은 체계예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선거고 몇 시에 했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면 확인이 빨리빨리 잘 될 수 있어요. 선거 무효 소송 걸려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를 하면 그걸 다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 번호를 뺀 바코드를 사용했는 거예요. 번호 없는 누락 위반이에요. 없으니까 개표창간이 투표용지를 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걸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창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간인의 권리를 침해한 걸 봐서. 그래서 사전투표에 바코드 넣은 거는 그게 외부로 새나가면은 투표 비밀을 또 지켜줄 수 없다.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사전투표도 세 군데를 넣어주는 원칙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그 6번째는 사전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투표용지에 찍으라 했잖아요. 법에는요. 그 다음 투표관리관 선거일날 투표관리관 사인날인 그거는 투표관리관 사인날인을 자신의 도장을 찍게끔 선거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어떻게 하냐. 사전투표관리관은 인쇄로 하게끔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그러면 되는 것을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권한을 침해하면서 인쇄날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일날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고무인을 만들어가지고 줘가지고 찍고 또 반납을 받는 거예요. 자기 도장이 아니거든요. 선거법에 관리관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반, 법 위반이니까 이건 완전히 무효.
그다음 7번째 뭐냐? 사전투표 관리 규정, 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소 설치, 그다음 158조 사전투표 두 조문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완벽한 선거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 규정으로 선거 관리하면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148조는 사전투표소 설치 규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안에 사전투표 용지 8극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전투표하러 오신 분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 확인기에 올리면은 중앙선관위 전산명부가 조회가 돼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신분증을 넣고 투표용지가 나왔잖아요. 국조특위가 27일 만에 잠실 개표소에 진입한 가운데 김미성 기자는 현장 보관 상태를 둘러싼 의문과 문제 제기들을 소개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 샤워실이 있대요. 그 샤워실을 지나서 있는 빈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국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막 타이핑 치고 우리 잡기가 들어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빈 사무실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창고처럼 뭔가 물품을 쌓아놨던 것 같은데 거기다 일단 밀어 넣자. 이거를 그 경기장 위에서 처음에 표를 개봉을 했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그냥 어디 바람이 흘러가게 둘 수는 없으니까 박스에다 담아서 거기다 밀어넣은 거예요. 저렇게 밀어넣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어쨌든 사무실에 우겨놓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국조특위가 아니고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더 웃긴 건 CCTV 각도를 두고 거의 명탐정 코난급의 이런 막 추리 소설 같은 게 쓰여졌는데 이 사무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이제 투표용지가 들어가는데 하필 이 앞에가 샤워실인 거예요. 그래서 샤워실 때문에 CCTV가 거기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군가 사람이 이 보관하는 저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CCTV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각에서 막 기어가지고 접근해서 바닥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내 신분증이 자동으로 스캔돼가지고 파일로 보관됩니다. 파일로 보관되는 그것이 선거일날 투표하러 가면은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이 나잖아요. 그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일날 선거인 명부는 그 선거인 임기까지 보관을 해요. 사전투표한 스캔 파일, 그 파일은 선거일 후 30일 후에 삭제를 해버려요. 같은 것은 같이 관리해야 되거든요. 30일 후에 삭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해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158조 사전투표 관리하는 관리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항에는 뭡니까? 사전투표 관리하는 자신의 도장을 찍어줘라. 그리고 거기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면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댔어요. 규칙 제정 위반이 또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규칙이 법을 충돌되면 안 되거든요. 또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은 또 뭐냐? 사전투표는 관내 관회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다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라 했어요. 해송용 봉투에 넣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으면은 그 해송용 봉투에는 투표용지를 한 장 이상 넣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커에서 투표용지를 넣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게 되는 거를 5항에 가서 어떻게 했냐? 사전투표 관내는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뒀어요. 그렇게 뭡니까? 해킹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는 거야. 위반이 나왔잖아요. 관내는 또 어떻게 하냐? 투표함에 맨투표용지를 그대로 넣게끔 했어요. 관내는 맨투표용지라서 열면은 공개된 투표용지가 돼가지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개 같은 거는 같이 뭡니까? 평등하게 되잖아요. 또 평등원칙을 위반했는 거예요. 3항과 5항도 충돌되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완전한 선거법을 만들지 못한 위반, 법을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이 7가지가 지금 사실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7가지 알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토탈 8가지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언한 그 국회의원은요, 자기가 의식을 했든 의식을 안 했든 공범이에요. 부정선거를 은폐시키는 공범, 중앙선관위하고 같은 패거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선거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선거법은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유일하게 선거법은 적법 절차를 규정해 놨어요. 그 위반하면 다시 무효 다시 이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영국이 150년 전에 부정선거가 너무 일어나가지고 그거 막아내는 방법이 절차를 규정해가 절차 지키면 절대 용서 안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선거법이에요. 거기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비정상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있잖아요.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선관위 사전투표용지를 쳤다. 포렌식에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요구도 안 했어요. 인지 수사도 안 했어요. 이 검찰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총장이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인지 수사 지시를 해가지고 전국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검찰총장한테 지시해야 돼요. 국민들이. 인지 수사도 안 하고 뭐하냐. 직무유기 그만해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수사를 명령을 해야 됩니다. 위반 행위에는 검찰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고요. 내가 볼 적에는 암만 해도 검찰 뒤선에 중국이 있든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 이렇게. 어떻게 부정선거 일어났는데 근데 인지수사례가 못 들어가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해결돼요. 그 검사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검사가 3,000명 이상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명도 그런 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대한민국이 서글픈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 그게요. 정부기관의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제도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했어요. 법원 가서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식구를 저거 재판하니까 재판 되겠어요. 그리고 기피 햇빛도 안 해요. 법관들이. 이거 완전 썩어 자빠졌어요.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기피 햇빛 해내놓고 저거는 하나도 안 지켜요. 심지어 그 16대 대선 끝나고 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일반 개인이. 그 선거 무효 소송이 어떻게 됐는가 합니까? 16대 대선은 완전히 부정선거였어요. 증거도 다 나와 있고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해버렸어요. 그 판결문이 선거 재판에 판례로 써요. 그러니까 뭡니까? 법원에서 부정선거를 학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그런 나쁜 행위를 24년 동안 했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들이 인지수사해가지고 법원을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내가 증거를 줄 수도 있어요. 암만 수사를 하고 방송에 나와서 호소를 해도 검찰이 지금까지 직무유기하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검찰한테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은 걸립니다. 저는 완전히 같은 편을 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야당이에요. 명백하네. 우리가 정권을 획득해야지. 너 민주당 나가 치고 제2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국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표가 나와가지고 어정쩡한 행동을 하다가 지금 입원을 했어요. 국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엄연한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자 했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야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또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야합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두 당이 지금까지 카르텔보다 더 강한 연합. 그래 지금 뭡니까? 부정선거 터지니까 국힘이 나와가 적극적으로 정권을 받아야 되는데 국힘이 국민들 앞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뭡니까? 부정선거는 안 된다. 우리 헌정이 파괴됐다. 이거 절대 안 된다. 맞아요. 선거가 부정선거로 되면 그 민주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자유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뛰어나왔잖아요. 옛날 4.19 혁명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이 나와 정권을 기비했습니다. 투쟁도 하지 않은 민주당이 숟가락 얹어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이 조직이 안 돼가 있으니까 정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때처럼 부정선거가 야합한 두 여야당이 정권을 또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는요, 정권은요, 조직 싸움이에요. 우리 국민이 이름 많이 나와가지고 해도 시민 조직이 없으면 조직이 있는 척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역사가 지금 반복되는 것이 눈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 시민 조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꾸려야만이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고 시민 조직이 정치를 리드해 갑니다. 왜냐? 조직이 되어가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빠르게 정당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국을 규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이든 모든 단체가 이 시민 조직이 블랙홀이 돼가 다 빨려들입니다. 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의 시너지를 모를 겁니다. 저는 이미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전국 공무노동자 35만 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걸 민주노총 임원도 해봤습니다. 조직 관리하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욕이 넘치면 일주일 만에 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고 오직 우리 헌정을 회복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일주일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결단입니다. 이거는. 이준석이는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상인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디에서 할 짓이 없어가 그 짓을 하면서 국민 앞에 나오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준석이는 젊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눈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한 세력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9일 날 이준석 국회의원 사무실에 우리 단체명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끝장 토론하자고. 연락이 안 와서 1월 달 중순인가 그때 전화를 하니까 받은 적이 없다는 게 등기로 보냈는데 팩스로 보내줬어요. 팩스로 보내주니까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건 1월 27일인가 전한길 대표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만만한 사람하고 토론을 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하려 했냐면 내가 증거가 많으니까 증거를 다 주고 반증을 제시하세요. 시청자들 그 눈 아프게 오랫동안 보게 할 필요 없다. 반증을 제시 못하면 당신은 게임 끝. 너는 사라져. 정치에 절대 나서지 마. 국민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그 자리를 매장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려는데 이준석이가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준석이 찾아가서 한성철이하고 한번 붙어라. 한성철이가 미리 증거를 다 준단다. 제가 보자 30분 만에 끝나요. 증거를 내놓고 반증이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없다. 딱 끝나고 나면 뭡니까? 게임 끝이에요. 이준석이는 제가 알기로는 뒤에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김종인 노인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내냐면은 그들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할 적에 발언이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니까 계산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자들이 지금 부정선거 일어났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지요. 국민 앞에 나왔다가는 자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기득권 다 내놔야 되니까 어마무시하죠. 지금 이 부정선거 세력은 기득권을 25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 기득권을 한
함부로 내놓겠어요. 모든 것 다 내놓고 감옥 가고 인생이 전다 박살 나는데. 그러니까 이번 제2의 4.19 혁명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민 승리가 돼야 이 나라가 헌정이 다시 태어나고, 이거를 정리하면요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로에 넣었어요. 우리나라는 81% 이상이 대학 이상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능력이 넘쳐요. 현재 정치인들 다 밀어내도 부정선거 투쟁하는 애국자들이 더 정치를 잘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관주도로 선거 관리를 해왔어요. 지금 유럽 선진국에는요 관주도가 아닙니다. 국민들 주도로 하고 있어요. 관도 개입을 합니다. 같이. 관은 최소한입니다. 상대되는 참가인들이 나오고 선거 관리 자체를 그야말로 축제로 관리를 합니다. 그 재선거만 이야기하면 국민들 피상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성공하려면 조직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성실하게 한 목표와 비전을 보고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차원에서 양심을 가진 국민이 주도를 해가 성실하게 만들어야만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와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꽃피워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 50, 60은 도덕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은 어떠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하시면 됩니다. 이 목표와 비전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전부 다 대학 이상 나오고 지성인들인데 강요를 해야 한다. 지시해서 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만 조직해가지고 우리 센터에다 연락해주면 우리 센터는 뭡니까? 여권만 주는 거예요. 90원 단위로 편성하죠. 당신은 어디 됐습니다. 거기서 지역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해나갑시다. 그럼 리더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면은 저는 조직을 경험이 있으니까 꾸려주면 줄 수 있어요. 그 리더는 아주 정직하고 많은 경험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건이 있어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비용이 듭니다. 최소한의 비용 5,000원에서 10,000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줘야 돼. 회비를. 만약에 5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면은 굉장한 돈이 많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시도 단위로 사무소를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돼요. 유능한 젊은이들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돼요. 정부처럼 일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구시군까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요. 수준이.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국민들이 진정 주인의 대접을 받고 살고, 국회, 법원, 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민주주의를, 고도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최고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정치인들은 정치하기 힘들어요. 이제 정치 못 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와야 제대로 된 우리가 정치 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2의 4.19 혁명을 지금 맞닥뜨려졌습니다. 우리들의 참정권 침해를 해소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우리가 새로운 국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결단과 단결만 있으면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우리 정치와 사회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 높아진 만큼의 정치인이 나오고 사회 지도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